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4강의 고수남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바뀌었죠? 답답하세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딱딱한 이론을 중심으로 적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기 생각을 좀 더 심화시키는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경제학과 1번 부분에 대해서요. 1번 문항에 대해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면 잘 알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절대 경제학과 어렵게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경제학과 자소서 1번 문항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대동법에 대해 조사가 발표했습니다. 대동법은 과거의 조사에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물리치고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1결당 12만을 내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가 많은 양반과 지주계급은 많은 세금을 내고 토지가 적거나 토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락과 고리 대금업 등 각종 비리로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탐욕적인 부를 축적하던 양반들과 상인 몰입애들의 기득권을 제한한 국가적 개혁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 왕은 임진왜란시 분조를 이끌며 백성과 생사고를 같이 하는 광해군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백성의 사문과 행복을 지켜주려는 그의 애민 정신은 현대의 복지국가의 이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 2학년 때 경제와 실용 경제를 배우며 낙수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기업에서 가계로, 상류층에서 중류층과 하류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류층의 부가 넘쳐야 그 이익이 아래로 흐른다는 말인데, 놀랍게도 조선시대 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인들의 논리와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세상에 더 큰 정의와 분배가 발견한 이 가설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의 축적에서 충분하다는 있을 수 없으며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자를 대변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겐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분수효과의 이론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명확히 하고 복지와 분배 문제에 더 중점을 두어 국민의 삶을 먼저 계산하자는 주장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600년 지난 지금 OECD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과 존엄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을 생각합니다. 건전한 성장 속에 공유와 나눔의 미도가 잃지 않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경제 전문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한국사 때 배운 대동법을 통해서요, 충분히 소신 있고 또 미래 비전이 있는 경제 전문가의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예시 두 번째입니다. 경제학 코스트 1이라는 책을 읽고 커피를 사 먹는 일부터 교통 체증까지 우리 주변의 일들 대부분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직접 경제론을 읽어내고자 3학년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수강했습니다. 관심 깊었던 분야는 정부의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정부의 소득 재분 방식을 세액과 세출을 나누어 각각 누진세, 상속세, 증여세 사례와 저소득층 생계비 보장,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례를 이해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례를 찾아본 것이 제게 다른 호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의 서적과 마리아나의 정부 투자자 위험부담 혁신이라는 테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혁신적 회사들이 성장에까지 국방고등연구기획청과 정보부 등 정부의 엄청난 재정 지원이 있었다는 것과 좋은 평가를 받는 새 약분 75%가 공공부문 시험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경제 주체들의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 이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제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죠. 평소에도요, 신문 기사라든가 경제학 관련 책들, 그다음에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요, 자기의 배경치를 넓혀나가 보세요. 그러면 경제학과에 대한 멋진 자소를 이 선배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학과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학과 4강의 고수남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Learning Form